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천사회서비스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어느 분야든 요새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입소문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 입소문도 홍보해야 말 그대로 널리 알려집니다. 이번 시간엔 저희 공감복지 라디오도 도움을 받아보고자 홍보 전문가 한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니까요. 더욱 기대가 큰데요. 2회에 걸쳐 우리 방송에 좋은 얘기 해주시러 또 홍보의 팁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 마케팅 연구소 대표 김근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보 전문가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홍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제 PR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농담 같이 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자. 그래서 PR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이름부터 이제 우리 꿀팁 비영리 마케팅 연구소 복지 꿀팁이라고 이제 본인을 소개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꿀팁, 이거 꿀팁이라는 데서 굉장히 궁금함이 솔솔 피어오르기도 하고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실 것 같은데, 비영리 마케팅 연구소라면 뭐 무료로 이 마케팅을 해주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무료는 아니고요. 우리 네네.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비용을 받고 참가자분들께는 지금 무료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제가 복지 꿀팁이라고 이름을 지금 붙인 이유는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입니다. 네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모두 홍보 담당했었던 사회복지사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홍보모가 너무 재밌어서 나와서 이제 서울시 복지회나 인천사회서비스원의 홍보 대행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홍보 관련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시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게다가 홍보 전문가시니까 사실 요즘 홍보 중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잘 취약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홍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취약한데 인기가 많으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요즘 정말 홍보 중요하죠. 우리 기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가치를 알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떤 실천을 했는지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홍보 교육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홍보는 특히 시대의 흐름과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번 이제 다른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AI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지셨군요. 근데 이제 묻고 싶지만 그 AI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선 홍보를 하는데 어떤 점들을 제일 실무자들이 두려워하시던가요? 네, 사실 현장에서 이제 홍보를 접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산이 없는 점.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점. 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홍보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되게 어렵다. 이 세 가지가 우리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거죠. 일단 먼저 예산이 없는 점 같은 경우는 마케팅 영역과 비영리 마케팅의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이, 영리 영역은 어떤 광고비를 지출했을 때 어떻게 매출이 오르는가 이걸 가지고 성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영리 같은 경우는 가치를 신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투입 여부로 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는 구조죠.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전문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실천이, 홍보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인가 이걸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이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점들, 결국에는 뭐 사람이 뭐 배워서 극복을 하든 누구에게 맡겨서 극복을 하든 어차피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실패의 이유를 알고 계시니까 극복하는 해결 방안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 홍보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왜 신청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홍보를 접근을 할 때 실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몇 건 달겠다. 그리고 인터넷에 글을 몇 개 올리겠다. 문제는 이렇게 보여지는 실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만약에 내가 홍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상대방을 설득해서 어떤 행동을 유도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홍보를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지를 하나를 만들 때 만들더라도 이것을 상대방에게 제안을 했을 때, 요거 되게 괜찮아 보이네. 네. 이 복지가 나오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복지 수요층의 연령대나 무슨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디지털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네, 경우가 네.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께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효과성이 떨어지는 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홍보는요, 우리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 돼야 돼요. 고객 네, 중심.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다문화센터에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어로 홍보한 것보다는 그 이주 이민분들의 그 언어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일반적인 비영리 기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비영리 활동가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대상자분들은 영리 시민분들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지만 영리 시민분들께서는 뭘 관심 있어 하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신청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 기관에 왔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홍보 제안에 잘 녹여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영적 차원에서 좀 시각을 넓혀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결국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너무 충실하시고 또 매몰이 되다 보니 거기까지 신경을 쓰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게 좋은 말씀이시긴 하나 그 결과적으로는 이 홍보를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들려요, 저는. 네, 사회복지사가 맞습니다. 직접 하시긴 좀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재단에서 혹시 이제 재단급이라든지 규모가 큰 기관들은 그렇게 홍보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복지관에서도 홍보 담당자를 사회복지사 출신이 아닌 언론 홍보학과를 뽑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일단 우리 기관이 홍보는 결국 수단이거든요. 우리 네. 기관이 운영되기 위한 가치와 실천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분들도 충분히 상대방을 고민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면 홍보를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홍보를 이제 언론 홍보학과를 나오지 않고 사회복지학 학사, 석사 그리고 경영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홍보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사회복지의 시각에서 홍보를 접하시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일 수 있다. 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언론 홍보를 전문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광고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대표님 같은 성격의 홍보인은 어떤 광고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보다는 니즈가 필요한 사람들의 그 마인드를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급자와 수요자의 모든 마인드를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홍보의 포인트가 그분들보다는 더 심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꿀팁 첫 번째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정보가 필요해가지고 검색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최근 많이 쓰고 있는 퍼블리시티에다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게 되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는 우리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다. 바꿔 네. 말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검색했을 때 우리 기관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즉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사실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잘 못하시는 게 프로그램 명 이름을 일반적인 시민분들께서 쓰시는 단어로 프로그램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사업 계획서에서 쓰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네,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문제는 시민분들은 그렇게 검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 마음의 풍금교실 이런 식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네, 하지만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절대 풍금교실이라고 검색하지 않아요. 어떻게 맞아요. 검색하냐면은 우울증 상담. 맞아요. 우울증 자가진단 키트 뭐 이런 네, 식으로 검색을 네,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홍보는 우리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중심에서 시민분들이 뭐라고 고민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팁으로는 키워드를 우리가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우울증 뭐 상담, 우울증 키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내 마음의 풍금 이게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이제 소비자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는 풍금이 뭐야 음악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이해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내부적인 사업 계획서라든지 내부적인 문서에서 내 마음의 풍금 교실을 쓰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홍보하실 때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시글 그리고 블로그에 올리는 포스팅 그리고 전단지가 나갈 때에는 내 마음의 풍금 교실보다는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좀 더 크게 쓰는 게 시민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가독성이 좋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이 내 마음의 풍금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예, 맞습니다. 결국 그것인 것 같으네요. 말씀은. 자, 잘 들었습니다. 키워드가 중요하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또 팁을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AI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인력의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리기업에서는 홈페이지 담당자, SNS 담당자, 유튜브 담당자 네.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같은 인력 구조에서는 홍보 담당 한 명이 모든 채널을 같이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할 수가 없겠죠. 네. 그 인력을 부족을 메꿔주는 것이 바로 AI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해주시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이해는 되나 실행을 하려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팁을 잘 활용한 사례 같은 걸 좀 들어주시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사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김선태 주무관님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님은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 그리고 밈, 챌린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혹은 시청에서 홍보하고 싶은 메시지와 연결하는 과정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책으로 이제 홍보의 신이라는 하는 책도 내주셨는데 그때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시민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를 기반으로 홍보를 시작해야 일단 클릭이 발생이 되고 클릭을 해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하고 싶은 얘기와 시민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다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만 강조해서 하다 보면은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 시민분들은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민 입장에서 관심 있어하고 궁금해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메시지를 연결한다. 자, 그럼 우리 시작하는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후킹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관심 있게끔 딱 관심을 끌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기관을 이용해보세요 라는 연결고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례가 바로 충주시청의 김선태 주무관님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 번 정도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충주시청 홈페이지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는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역시 홍보는 이름에 김과 태가 들어가야지 굉장히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분이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굉장히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름대로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줬기 때문에 충주시청의 김선태 씨가 주목을 받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미끼 상품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걸 먼저 주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한 다음 홍보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이 기관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겠구나. 거기서부터 행동이 유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구태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자 이런 말이신 것 같고 우리가 왜 대부분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전작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신의 폭이 적습니다. 먼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 안에서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 움직임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모두
포기하고 새로운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복지기관이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제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시지? 그걸 많이 참고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기관을 참고할 때 참고하시더라도 영리 쪽도 한번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기관들끼리 참고를 하다 보면은 보통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렇게도 할 수 있네? 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면 우리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뭔가 벤치마킹을 해오면 훨씬 더 창의적인 홍보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영리 쪽에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 키워드나 워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또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불현듯 생각난 건데 아무래도 이 계통에 오래 계신 분들은 관료의식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료적인 생각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야, 우리가 그래도 이게 관 주도의 사업을 하는 데인데 너무 그렇게 영리적인 티가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가치는 비영리, 하지만 실력은 영리.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다른 기관과 또 영리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지 트렌드를 좀 밝게 많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회복지사들끼리 서로 페이스북 친구라던가 인스타그램 친구를 굉장히 많이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얘기만 듣는 거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SNS 활동하실 때 우리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 선생님들도 많이 팔로우를 하셔가지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야를 넓혀라.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세 가지 팁 중에서 이것도 하면 더 좋다 이런 팁도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부를 위해서 유튜브나 SNS를 구독하고 단톡방에 들어가서 전문가 집단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제 눈동냥만 해도 실력이 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실무자 입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조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요, TV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면 TV에 광고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점은 엄청나게 나겠죠. 근데 지금은 TV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SNS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시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 장애인, 아동에 맞춰서 그분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욕구 만족도 조사를 하실 때 반드시 조사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소 상담이라던가 처음 우리 기관에 등록하실 때에도 이 부분을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우리의 홍보 채널이 되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에다가 정보를 우리가 홍보를 하셔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연세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취득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유튜브를 보는지를 한 번쯤 체킹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신 건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거나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돼 있는 분들에 관련한 그런 얘기 위주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10인 미만의 소규모 이런 우리 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은 또 어떤 포인트로 홍보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사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1인 기업으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요, 강의도 하고요. 홍보 대행도 하고요. 네. 또 강의안도 개발해야 되고 컨텐츠도 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저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사실은 8시간 빼고는 모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제가 활용하고 있는 건 뭐냐면 AI입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저의 행정문서들의 기본적인 초안을 다 짜준다던가 아니면 저작권이나 인권, 초상권에 문제없게 주민의 분들의 이미지, 사진을 만들어준다던가 이렇게 AI를 잘 활용하면은 사실 일당 100이어야 되는 소규모 시설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 나오는 기술을 좀 배척하시거나 어렵다 난 못해 하지 마시고 사실 요즘엔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도 AI 정말 잘 배우고 계시거든요. 네. 참고하셔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습득을 하려면 AI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 AI의 그 어떤 근간이 되는 커다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그 한 부분만 공부하는 거니까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20분 정도 우리 얘기를 우리 김건태 대표님과 함께 나눠 드렸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해 주시다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홍보맨이 제가 확실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홍보에 대해서 AI 얘기를 지금 계속 해 주셨는데 AI를 활용한 홍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AI를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만져보시면은, 이거 되게 별거 아니네? 이거 내가 그동안 컴퓨터 배웠던 거와 다르게 이거 너무 쉽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바쁘신 시간 함께 해주신 비영리 마케팅 연구소 복지꿀팁의 김건태 대표와 함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다 보면 정말 이 교훈이 될 만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는데 오늘 바쁘신 시간 함께 해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